화물연대가 일주일 넘게 파업에 돌입하면서 곳곳에서 화물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된 전남 동부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시점이 기상 여건 때문에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발사 현장인 고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선인들은 주요 사업을 보고받거나 현장을 직접 시찰하면서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목포에서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경제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의 철강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출하되는 철강의 양은 15,000톤. 파업 이후 육로를 통한 제품 출하가 중단되자 10만 톤이 넘는 재고가 쌓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은 제철소 내부의 야적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비슷한 포항제철이 11만 톤의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춘 가운데 광양제철이 포화된 물량을 얼마나 더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정유 석유화학업계. 기업들은 이번 주 중반이 고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장 내부 도로나 임시 야적장을 활용해 적체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했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파업이 지속되면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1조 5천여억 원의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생산 차질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인수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분과별 기본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시정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사업장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시정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해 13일부터 이틀 동안 사업장 23곳을 방문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현장에서 시설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이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4일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과 쟁점 사업,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살림살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정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축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이 군민 화합과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 당선인은 인수위를 운영하면 전임 군수 사업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선 7기 사업에 대한 검증 대신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당선인은 업무 보고에 앞서 첫 일정으로 공무원 노조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관련 예산 5천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이 가뭄 피해 대책을 찾기 위해 목포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14일 조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정파를 초월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소속 정당 없이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만큼
정당에 충성하기보다 누구든 만나서 지역 발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날씨 영향으로 하루 늦춰진 건데요. 누리호가 발사될 고흥에서는 마무리 작업과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는 모든 조립을 마쳤습니다. 한 달 전 1단과 2단이 연결됐고 지난주까지 위성이 탑재된 3단과 페어링도 결합을 마쳤습니다. 발사 이틀 전인 13일에는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발사일을 하루 앞두고 날씨 영향으로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발사대 기술진의 안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일정에 따라 누리호는 15일 발사대로 이송되고 16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누리호 이송은 15일 오전 7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누리호가 발사장에 도착해 세워지고 연결되는 등 모든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려면 12시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발사 운용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하는 부분을 최종 점검을 시작을 하고요. 전원을 인가하고 추진제를 충전하는 이런 작업으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사체를 발사를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실제로 고층풍에 대한 기상 조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발사 당일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서는 바다 건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 전망대는 지난해 누리호 1차 발사 때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고흥군은 현장에 모인 관람객들을 위해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과 함께 특별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먼저 개천 하늘문 열기라고 그래가지고 소원을 빌기 위한 공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 소원 빌기에서 태평무하고 경기민요, 남도민요 공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동네 학춤과 사물놀이 이렇게 공연이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공연이 끝나면 특설 무대에서는 발사 30분 전부터 카운트다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1차 발사 때와 달리 지구를 관측하고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각종 기능을 담당하는 실제 위성이 탑재될 누리호 2차 발사. 오후 4시쯤 발사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현장 상황에 따라 정확한 시각은 오후 2시 30분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백만 파주준비위원회, 공정과 혁신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하십니까? 이들은 모두 자치단체장에 뽑힌 당선인들이 지은 인수위원회 이름인데요.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행정을 펼쳐갈지 철학과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로 쓰겠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점령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 보훈 인사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앞으로 4년 동안 자치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처럼 출발부터 잡음이 나온다면 유권자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치열한 고민으로 유권자에게 또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국 섬의 65%, 2,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 기나긴 해안선을 비롯해 국내 갯벌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개발이 더딘 전남이지만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전남 방문객은 전년보다 9%가량 늘어난
4,2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2022년과 2023년을 전남 방문해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다시 관광을 활성화해서 전라남도 1억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은 300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급 숙박 시설, 리조트가 대거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류형 관광 시대를 활짝 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방문회를 대비해 일본과 중동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고 캠핑 박람회와 숙박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6월 무안 황토 갯벌 축제를 시작으로 7월 장흥 물축제, 9월 명량 대첩 축제 등 12월까지 대형 축제가 잇따라 열려 관광객 발길을 전남으로 이끌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시군의 관광객이 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 드라이브 코스와 세계문화유산 탐방 상품을 선보여 22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화유산, 역사 자원 이런 부분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크게 일으키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포, 영광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크게 활성화시키면서 영산관권 또 섬진관권 내륙 관광으로 연계시킨다 하면은 이런 부분이 전남의 해안 관광 산업이 이제 광주권까지도 연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선 8기 첫 사업이 될 전남 방문회의 선포가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13일 하루 동안 여수 66명, 순천 54명, 광양 34명, 목포 29명 등 3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안군이 물가 상승으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주민이며 6월과 7월 하수도 요금의 10%가 감면됩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이 일괄 감면된 요금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은 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아열대 과수 가운데 하나인 애플망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애플망고는 3톤 규모로 6월부터 7월까지 약 2달 동안 수확을 거쳐 시장에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완도 애플망고는 3kg당 1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를 시군 농협을 통해 모집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산물을 계약 판매하는 농가의 소득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입니다. 장목별로는 벼 3,500제곱미터, 배 800제곱미터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17일부터 이틀 동안 해남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각 시군별로 9개 종목에 걸쳐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만 92살의 윤용준 어르신이 보성군 소속으로 게이트볼 경기에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폭행해 상해나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보다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환자 건강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